저는 어제 수업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강의라기보다 우리나라의 이민 다문화 학문과 활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게 어제 저희가 배운 배움이라는 실천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걸 전반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료를 제가 프린트해서 드렸는데요. 맨 위에 보면 항상 강의를 맡으면 제목을 정해주세요. 근데 그 위에 제목이 빠졌어요. 다문화 사회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하여. 제가 제안받은 주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대한민국의 언어와 문화와 생활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데 우리는 유엔에 등록된 180개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민 다문화 학문과 활동은 이겁니다. 그래서 180개 나라의 어떤 나라 사람이 관광으로 오시든 기업 일로 오시건 아니면 들어오셔서 국적을 따시건 아니면 국적을 따는 과정에 계시건 외국인 신분이건 불법 체류자 신분이건 난민 신분이건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다문화 의식 개선 교육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이민 다문화 학문과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민 다문화 학문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학문. 자, 그래서 소통을 만들어내는 학문. 우리나라에 펴져 있는 12,000개 직업군에 자기가 하고 있는 강의에 몇 개의 나라의 학생을 제자로 둘 것이냐. 자기가 하고 있는 커피숍이나 기업에 몇 개의 나라의 고용인과 고용주를 구성을 해둘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단일이 아니라 다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와 한국 생활과 한국 문화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지역마다도 다 틀린데 우리 게 없는 상태에서 옆에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줄 게 없으면 질문이 들어오면 화부터 냅니다. 아마 들었을 겁니다.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화부터 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은 가르친다라는 개념을 달리 보셔야 됩니다. 가르친다는 거는 내가 가진 지식을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제가 어느 정도의 요 분야의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끌어내서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게 해주는 이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올 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나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처럼 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먼저 다문화 의식 개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자세, 이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민, 다문화, 이주민, 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자를 보시면 일자리 창출의 다문화 이해 교육에서 현 사회의 인구 절감과 고령화 시대의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게 이민 다문화 학문과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과 활동의 방향을 우리 거에 맞게 제시를 해보고 대한민국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고 대한민국 안에서 각 나라의 문화와 생활과 언어가 꽃이 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학교 안과 가정에서 한다고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고 학교에서의 부족 부분을 보충 교육으로 학교 밖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모든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에 학교 밖 교육의 보조 역할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서로가 협업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만, 가정에서만 모든 교육이 이루어진다. 안 되죠, 지금. 아이를 하루 종일 케어할 수 있는 부모님이 거의 안 계십니다. 거의 다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회 구조, 우리가 교육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꾸 너 바뀌어라. 이건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고쳐야 된다. 안 바꿉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50평생 생활도 안 바뀌어지는데, 지적을 받지만 못 고치는 게 사람인데, 뭘 자꾸 고쳐라, 바꿔라, 잘못됐다. 듣기 싫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180개 나라를 맞아들일 준비, 주인의 자세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거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것을 제대로 알고, 각 나라의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야 될지, 그거를 이쪽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내줄지, 요걸 가르쳐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게 이민 다문화 학문의 활동과 방향 제시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사람들의 자세를 가지고 탓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상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라고 하는 실천을 이루어질 때가 이제는 학교 안과 밖의 융합교육이 이루어질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계속 저희라는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우리라는 말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민 다문화 학문가 활동이 중앙에 18개 중앙기관과 17개 시군구와 그 다음에 민간 단체들이 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나라 이민 다문화 학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지역 상생 클러스터들.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만들어진 다문화 모델들을 이제는 학계와 현장이 같이 어우러져서 대한민국의 이민청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재동포청은 어떻게, 독일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독일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 출입국 관리 법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과연 대한민국의 전 17개 지역 상생 클러스터들로 저희가 만들어낸 다문화 활동들과 학문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 이민 다문화 학문과 활동의 중앙기관과 지자체 기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문가를 키워야 됩니다. 전문가를 키운다는 거는 대학 들어가서 전공 찾아서 내 직업군을 찾을 시점은 지났고요. 학교에서 배운 수업이 바로 그 학기 안에 밖에서 적용이 되는 현장 수업의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중앙에서 내려오는 이민교육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 한 곳에 10명이 있는 다문화 가정과 한 곳에 한 명도 없는 외국인이 없는 곳에 똑같은 예산과 똑같은 방식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몇 명의 다문화인과 몇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살고 있는지 그 모델들을 하나의 체계화를 시켜주고 그게 지자체에서 중앙에서 법제화가 되기까지 이렇게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시점은 이제는 지났습니다. 우리들의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젠 법이 제정이 되고 70명이 됐건 60명이 됐건 그 법 제도 하에 대한민국 이민 다문화 법 규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걸 못하면은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법제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필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다문화 문제야. 이런 나쁜 영향을 미칠 게 아니라 좋은 영향을 조선일보를 매일 보듯이 동아일보를 매일 보듯이 계속 봐야지만 다문화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되냐지 나쁜 영향의 뉴스가 한번 터지고 그게 일주일씩 한 달씩 가면 우리는 계속 다른 나라하고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영향의 얘기들이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될 게 아니라 수시로 옆에서 볼 수 있게끔 각 지자체별로 모델들이 나와서 이게 대한민국의 이민 다문화 학문가 활동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꺼번에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모델화들이 서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앙기관과 지자체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영역에 접목한 이민 다문화 학문가 활동의 방향 제시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다민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단일을 주장을 한다고 그랬을 때 다문화 구성원이라는 말을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민 다문화의 구성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봤을 때 그 다문화 구성원의 제일 먼저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문화 구성원의 대한민국 사람을 왜 빼십니까? 도대체가? 대한민국 국민이 주체고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이 좋아서 찾아왔고 대한민국 국적까지 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메인 주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엄마, 아빠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중도 입국 자녀들입니다. 국제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여성들이 와서 한국 남성하고 결혼하는 가정이 주류를 이뤘다고 하면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요. 유학생 한 가구 가정도 다문화 가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혼자 사는 거 그것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주시를 시켜줘야 됩니다. 다문화 구성원은 제일 메인이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터민 탈북자이고 외국인 노동자이고 난민이고 관광객이고 그 다음에 중도 입국 자녀고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치우쳐져서 어떤 외국인 정책 법이 있다 그러면 그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모든 나라를 다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세터민 탈북자한테 묻습니다. 다문화 가족 구성원 아닌데요? 따라줍니다. 그러면 또 세터민 탈북자에 대한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중앙 컨트롤 타워가 형식적인 형식만 만들어질 뿐이지 실질적인 내실은 만들어지지는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게 합당하게 적용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말한다고 법이 만들어지고 저기서 말한다고 만들어지면 부처 20개 중앙부처에서 외국인을 관리하는 사업들이 다 나오듯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민청이나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 언어와 문화와 생활을 가르쳐줄 전문가들이 배포가 돼서 그 사람들이 어느 고창 지역에 어떤 인력으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같이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5개월 들어왔을 때 그 5개월을 우리도 전문가를 키우려면 노동자하고 같이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공무원, 행정고시, 사법고시 파스 안 해서 못 해줘. 안 돼. 보조라도 시켜달라는 겁니다. 비상근으로. 공무원이 나와서 케어가 안 되면 고용주와 공무원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키워서 저희도 관리자를 키워서 6개월 동안 같이 노동자하고 생활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화를 먼저 시켜줘야지 어떤 제도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못 따라오니까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불법 체류자니까 내보내자. 이 개념은 이제 지났습니다. 안 나갑니다. 우리도 예전에 봤듯이 제가 더 높은 생활 여건과 뭔가를 바래서 유럽, 호주, 뉴질랜드로 여행을 가고 거주지를 바꾸고 합니다. 동남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 그럼 그건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얼마나 빨리 한국에 적응시키냐가 중요한 거지. 적응시켜서 어떤 체류 기간 동안에 역할을 하고 돌아가게 하느냐. 체류 기간을 거치고 비자를 변경시키고 우수 인재로 키워서 정조화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을 만드느냐. 이제는 2단계를 가야 될 시점이지. 너는 불법이라서 돌려보내. 너는 왜 이걸 이행 안 해? 이 시점은 지났습니다. 계속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빠르게 정조화시키고 글로벌 인재화시켜서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아가게 대한민국을 인으로 국적을 따니까 그치만 자기의 나라는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과 이중 국적어를 이중 언어를 하면서 두 가지 개념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 작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는 왔다고 봅니다. 학교하고 현장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나라에 관광을 가더라도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국경을 거쳐서 그 나라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나라의 이민정책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민정책이라는 어떤 걸까요? 96년도부터 우리나라가 97년도 IMF를 거칠 때 우리는 선진국을 찾아서 영주권을 받아야 된다고 무더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180개 나라 안에 우리의 재외 동포들이, 해외 동포들이 749만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도 치를 수 있었고, 아시아 경기도 할 수 있었고, 우리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송출, 나가는 거, 인력은 물류하고 달라서 한 개인이 이동하든지, 가정이 이동을 하든지, 하나의 자기의 생활 터전이 바뀌는 겁니다. 이주하고 이민을 크게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이민이라는 거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동이지만 이주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거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송출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거주를 하든 유학을 가든 취업을 가든 나가는 개념입니다. 송출 개념과 지금 우리나라를 찾아서 들어오는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수민이라는 두 가지가 병행이 될 때 제대로 된 이민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게 제대로 된 시스템화가 됐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민 다문화 학문가 활동은 이겁니다. 국민 누구도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 상생 클러스터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독일 거 좋습니다.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케이스. 프랑스 좋습니다. 교육제도. 스웨덴 좋습니다. 우리 이민이라는 학파 자체가 네덜란드에서 가장 우수하게 발달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이민자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게 시시콜콜 지금 전 세계 뉴스로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시스템이 필요하고 우리만의 제도화된 정책으로 이제는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야 될 때입니다. 모든 이민 정책은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인 정책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법무부에서 외국인 정책 5개년 계획을 4개년차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입국, 출국, 체류, 자국에 들어와서 입국을 하고 체류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을 했든지 체류 기간이 끝났든지 돌려보내는 외국인에 대한 모든 총괄 정무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경찰 벌 못 줍니다. 이런 거 국민이 알고 있을까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청에서 외국인은 비자도 바꾸든지 들어와서 입국 신고를 하든지 동사무소 역할부터 시작해서 모든 외국인에 대한 고난, 비자, 어떤 비자라는 거를 인정해주는 그 역할까지를 우리는 이민청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에 대한 7년도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밖으로 나가는 시점이었다 그러면 2015년 계절 비자, 계절 노동자가 필요한 그 시점에 외국인들이 인력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시점, 바뀌는 시점입니다. 인간 이동도 우리가 나가는 시점에서 이제는 들어오는 시점으로의 병행이 시작되고 준비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3년 4년도에 산업연수생 제도에 의해서 비숙련공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민정책이 시작되고 있었던 나라죠. 그런데 2007년도에 갑자기 농촌총각이 장가를 못 가다 보니까 체류 외국인 100만이 되는 시점에 국제결혼이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무더기로 쏟아지다 보니까 이 중앙부처가 있는데도 2009년도, 8년도에 다문화가족, 여가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민 정책은 해외로 나가는 것과 국내로 들어오는 두 가지가 병행이 될 때 이민 제대로 된 대한민국형 이민 다문화 정책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시점에 우리가 생각하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남한 국민만 해도 5천 명이죠. 5천 명이 중요합니까? 이제 들어온 체류 외국인 240만이 중요합니까? 240만을 위한 이민 다문화 정책을 써야 될 게 아니라 지금은 뭡니까? 내국인 국민까지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우선이라고 그랬는데 정책은 어떻게 썼습니까?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만 우리가 하지 않았나요? 한국어 교육, 무슨 교육, 사회 통합기관 400몇 개,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기존 우리나라에 있던 기관들을 활용하는 역할은 못 하셨던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나라들을 받아들이는 그 부처만 하나 밑에 복속을 시키면 될 일을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외국인이 들어오면 만나야 되는데 다문화 사람들만 활용하라 그러니 어느 천년에 우리는 외국 사람을 만납니까? 소통을 못 만들게 만들어 놓아버린 거잖아요. 이걸 다 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자체와 학교와 민간단체가 협업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만도 왜 교사만의 책임입니까? 교사가 중국 한 번도 못 갔다 왔다. 중국 다문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을 그 학급에 반장을 시키듯이 대사를 시켜버리면 됩니다. 중국 많이 알고 와서 그 학생한테 다 맡기면 되지. 왜 질문을 하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다 교사는 다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학생한테도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일본으로 안 갔다 왔는데 하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 만들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안 만드는 거는 뭡니까? 돈이 안 된다, 비용이 안 된다, 제도적으로 안 된다. 아니요. 항상 있는 기존의 틀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니까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민 다문화 학문 학계 자체를 현장 학문이라고 저는 명시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론은 이미 아시겠지만 챗이 나와서 모든 사람의 머리보다 더 똑똑한 챗이 모든 거를 똑같이 다 기본적인 사항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중요합니까? 각 직업군, 자기의 능력, 경력, 그게 이제 빛을 보는 시점이죠. 현장을 많이 누리고, 많이 다루고, 많이 보고, 한 사람의 레포트가 달라질 것이고,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창의력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돼서 인성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한 사람이 잘해서 전체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고 못 쫓아오는 4, 5명을 끌고 가는 게 리더입니다. 이거를 키우려면 학교 안이나 가정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보조 역할을 받아야 된다라는 신각이 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학교와 같은 동등한 교육이 학교 밖에서 하나의 큰 타워가 지자체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 돈을 쓰더라도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교육이 없어질까요? 커피숍에서 학부모님들이 앉아서 무상교육 해주세요 이거 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지자체에서 학교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교육들을 만들어서 보조로 50시간 이상은 학교 밖의 교육으로 학생들을 이론에서 현장을 직접 보고 사회생활을 졸업을 하고 나서 하게 할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있네? 반찬 봉사를 하네? 이거를 눈으로 봐야지 느끼지. 대학 가서 머리 다 크고 나서 치우려 그러면 못 바꿉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성격이 안 바뀌는데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 계신 분들도 지식을 주는 수업이 50%라 그러면 소통을 만들어주는 수업도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문화, 예술 1억씩, 2억씩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을 맨날 재능 기부에 쓰시지 말고요. 그분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고 그 일을 그런 아이들을
자기와 같은 성악가와 자기가 같은 영화 감독가, 자기와 같은 기획자와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려면 어릴 때부터 꿈을 줘야 되고요. 그 꿈을 하려면 현장 수업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스스로 찾고 만들어내는 거를 어릴 때부터 하게 만들어주는 수업이 소통을 만들어내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 안에서는 학교 밖을 내보내는 거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생각들을 가져주셔야 되고, 학교 밖은 돈에 급급해서 어떤 요거 따가지고 돈 벌어야지, 이 개념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못 해주는 부분, 그 부분을 학교 밖에 이 교육을 받아야지만 보완이 돼서 얘가 제대로 된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학교 밖에 민간 단체들의 교육들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교육이 없어집니다. 사교육은 돈이 많은 사람은 좋지만요, 돈이 없는 사람은 사교육이 활성화가 돼도 활용을 못 합니다. 근데 중앙지자체에서 지자체에다가 그 역할을 맡겨줘 버리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다문화 교육도 들어가고 경찰 교육 안에도 다문화 교육이 들어가고 다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잠식을 해서 그 교육들이 퍼져 나간다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정착화가 됩니다. 너무 빨라요. 우리나라는 말 떨어지면 바로 펼쳐져야 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노력도 안 하고.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왜 얻으려고만 합니까? 스스로가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밑에 보세요. 다문화 구성원 자체의 내국인 국민 제일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로 인천의 한방마을에 고려인들이 9만씩 되니까 3만 9만씩 되니까 따로 학교를 만들지 말고 정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같이 수업을 하는데 한국어를 못 따라가니까 한국 엄마들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지자체에 와서, 교육청에 와서. 우리 아이가 걔네들 언어 맞춰주느라고 도저히 진도를 못 뺍니다. 그러면서 터전을 바꿉니다. 본인이 왜 바꿉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그 고려인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고려인들을 위한 학교 밖에서 걔네들이 정규 학교를 따라갈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보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 내국인들한테 고려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의식교육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받겠죠? 이런 고려인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우리하고 피가 섞여 있고 다른 외국인을 데려오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한국어가 잘 되게 해서 그 지역에서 오래 생활을 했으니까 더 정착하게 만들자. 한국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낼 교육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고려인들에 대한 교육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2시간 해주는 거 지자체에서 한국어, 한국 생활,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나라 돈으로 만들어서 비는 시간 자유학기제든 뭐든 학교 밖으로 빼서 거기서 교육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부족한 부분을 교육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걸 왜 감당을 못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안 해보시잖아요. 안 해보시고 하시잖아요. 해서 효과 안 날까봐. 그 자기가 임기 기간 동안에 아무 효과가 없을까봐. 그건 아니거든요. 하고 거기서 시행이 되면 퍼집니다. 어떻게 소문을 알았는지 다 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나라 이민 다문화 지역 상생 클러스터드 모델입니다. 나라 돈 하나도 안 받고요. 전국에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프로그램들 얼마나 대한민국 거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발굴해 보려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역사 고적지 찾아다니듯이 해보셨습니까? 왜 다문화는 맨날 그렇게 사회복지를 하면 왜 돈도 안 되는 그거 하고 다니십니까를 저는 지금까지 듣고 살아야 됩니까? 선진국에는 장애인들이 의사가 9사람이 붙으면 자기가 복지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나라 쉼터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 쉼터 안에 복지사 한 사람이 360일 일하고 나면 그 사람 1년 하고 나면 그 일 하고 싶을까요? 네? 그 많은 예산을 받아서 전문가를 왜 안 키우십니까? 쉼터 안에다가 그런 사람들 10명만 고용시켜서 월급만 줘도요,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다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복지센터 가서 일해라, 쉼터 가서 일해라, 아무도 안 갑니다.
왜 쉼터의 이미지를 바꿀 생각을 안 합니까? 그 쉼터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 그런 자격증들은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봉사의 개념을 깔고 어느 자격증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을 한다. 이 교육이 학교 안에서 될까요? 30명, 60명 앉혀놓고 이론 수업 빼기 바쁜데 50%가 밖에서 그걸 눈으로 보게끔 교육을 만들어주는 게 의무교육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게 이민 다문화 학문이고요. 법대. 외국인을 맞이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비자 타입이 37개가 있습니다. A. 외교, B. 관광, C. 단기, D. 학교, F. 거주, E. 취업, H. 가족 거주 취업, 그 다음에 G. 난민, 임시 거주. 이거 다 아시나요? 90일 이내에 체류하는 사람들은 여권만 가지고 나라와의 협정과 협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90일 이상이 넘어가면은 제가 말씀드린 A부터 G까지 비자 체류 자격이라는 걸 들고 대한민국에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한테 불법 체류자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범죄 저지르는 사람,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90일 이상 체류한 사람이 제대로 된 비자 변경을 못하고 비자가 끝났는데 안 나간 사람, 이게 불법 체류자라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런 거를 대한민국 국민한테 교육을 안 해놨는데, 외국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전혀 안 해놨는데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나라에 뭐 먹을 거 있다고 와. 그럼 본인들은 왜 미국 가고 캐나다 갑니까? 가서 영어 못한다고 구박을 그렇게 받고 오십니까? 그럼 대한민국에 오면은 영어 왜 씁니까? 그 사람이 몸짓 바짓을 하도록 해서 한국말을 하게끔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얼굴이 시커매도요, 영어 가르쳐 준다 그러면 밥 사주면서 따라다니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이건 실내적으로 진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는 강의상 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위에서 정책을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델들이 어디까지 와 있고 그거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해서 문제되는 거를 바꾸려는 법을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까지도 못 만들어냈던 법 만들어서 끌고 가려고 생각하신 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로 41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가 있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된대요. 불법 체류라. 왜 그런 정책은 못합니까? 지금까지 체류한 불법에 대한 세금, 너 지금 돈 벌고 있잖아. 세금 다 내. 왜 이런 법은 못 만들어요? 그거 만들어서 그 사람들 정주화시켜서 한국어 그만큼 잘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 말하면요, 저 또 혼나요. 불법 체류 옹호한다고.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지금 28 비자 가사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에서 3개월 늘려주세요. 항의들이 지금 법 바꿔달라고 계속 옵니다. 다 바꿔줍니다. 그러면 받고 정주화시키고 체류화시키는 이 시스템은 안 만들고 계속 받아서 안 나가면요, 그 다음은 누가 감당할 건데? 대한민국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고려인처럼 한국 사람이 자기가 고려인들이 많은 지역이 돼버려서 저는 다른 데로 이사 갈래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거기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고려인 마을로 키울 생각을 대한민국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80개를 말아들일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고, 법대를 안 나오셔서도 이런 소양교육,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이 시점에 출입국 외국인 전체 소관법률, 출입국 관리법, 비자 관련된 거, 이거 다 아셔야죠, 국민이. 그 다음에 국적법. 초등학교에 엄마가 국적을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언어를 시켜서 2년만 되면은 비자를 주고 영주권 전취주의도 없었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들어와서 한국어 통과 안 되면 다문화 가정이지만 엄마가 베트남 국적만 가지고 있고 한국 국적을 못한 가정이 많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교사들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응? 호적등본상에서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 아닌데 엄마 결혼은 했는데 그 누가 취급할 건데요? 왜 학교는 자기가 다 떠안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변에 외국인 정책위원, 출입국 관리법 이런 데서 다 배우셔야죠.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해동포의 출입국 관리와 법적 관리 위반, 난민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이거
법 공부 안 하셔도 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제 과목 놔두고 이민정책론 법제론 수업 말고 출입국 개론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 전체한테 교육을 하자고 비자를 만들어내는 게 접니다. 다 미쳤다고 보이죠. 나라에서 안 하는 건 너 뭐하러 하냐. 아, 누군가는 해야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법대가 이제서 움직여줍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중요합니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해서 공무원 됩니다. 그치만 지금 행정고시, 사법고시 공무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적법 다루는 법대 공부한 사람, 국경관리법 공부한 사람, 출입국법 관리 공부한 사람, 같은 법인데도요, 출입국 관리법령 서자예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이런 것들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국민이 법대 안 나와도 충분히 교육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공부하는 전문가를 키워서 특채라는 거를 내집 꽂는 특채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30년 일한 사람 특채를 뽑아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어떤 기간에 이행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게 이민 다문화 학문이고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를 먼저 알자.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모델들을 전국에 만든 게 이런 책자입니다. 포럼을 직접 학생들이 만들게 하고,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다문화사회 교수 방법론이라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학위 과정이 없고 뭐가 없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내 거를 전달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받았으면 본인이 연구자를 참여 안 하더라도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연구한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디에 봉사가 되고 적용이 되는, 제일 마지막 장에, 맨 앞장에.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의 다문화사회 교수 방법론이라는 자기의 강의안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전환되는 게 아니고 교육이라는 거는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체를 어떻게 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라는지, 그리고 네가 만약에 가르치는 목적이 있다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교사의 모습으로 갈래? 그럼 그 교육자의 참 모습을 그려줘야 되는 것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할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만들어진 인성을 어떻게 뜯어고칩니까? 자꾸 활동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자기가 베풀게 해서 자기 스스로 터득하게 만들어야지. 모든 가르치는 다는 의미의 기본 법은 대한민국 교육 기본 법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실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 법이라는 걸 한번 보고 가르치는 분이 계신가요? 교육대 나오신 분들은 보시더라. 자, 이런 상황을 그냥 적나라하게 짚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뭐 바꾸는 거는 갖고 만들어내는 거는 같은데 밑에서 필요한 거를 안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서부터 뭔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위만 보지 그 밑은 안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르치는 개념에 있어서 지식만 내리놓고 리더만 뽑을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을 소통이 얼마나 6개월이 아니라 1년 안에 단기간 안에 소통을 시켜서 얘의 능력을 발굴할까. 이게 교육이거든요. 다문화 교육은. 그걸 학교 안에서 안 되니까 밖에서 보조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법 텄닦기에는 강의안을 작성하고 교수의 기본 조건, 교수의 진정한 평가도 받아보고 의사소통도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서 그거 노동과 인권을 하시거든요. 저 이렇게 수업이 오면 가장 중요한 제 수업은, 오늘은 수업은 아니지만 노동인권에서 일을 하시네요. 본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좀 보내주실래요? 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눈에 그려져야 되겠죠? 가르치는 사람은. 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그 포커스로 해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9개의 거점기관에 의해서 외국인들을 컨트롤하고 비자 변경 보고 이런 거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센터 어디에 거주하세요? 포항에 거주하세요. 그럼 포항쟁이 지자체에 가셔서요. 주민자치센터에 가셔서요. 외국인이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 그거 뽑아 보시고요.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활동을 하는 그 상태를 다 찾아가지고 오세요. 이게 제 수업 과제예요. 수업 과제고, 그 다음에 우주호 박사님 역사. 가장 중요한 뭐예요? 우리나라 역사.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 역사를 애들한테 머리에 늘 생각하시지 말고요. 차별을 가장 없앨 수 있는 현장 학습이
우리나라의 역사 탐방입니다. 왜일까요? 그 지역에 가야 되니까. 거기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역사가들이 있으니까 전라도를 가건 부산을 가건 그 지역을 특화시켜서 그 지역을 현장학습장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분이 우주호 박사님인데, 우주호 박사님 혼자서 될까요? 우주호 박사님이 그런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 이런 것들을 다 찾으셔서 저 같은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같이 합시다. 지금 사라지고 있는 해설사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배움을 가르치시는 김두란 교사님, 학교 안에서 30년, 40년 공부해오고 있던 거를 이제 학교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학교 밖에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50% 의무교육화되면은 학교 밖을 학교 안과 똑같은 총장, 학장, 학과장, 학과, 교수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듯이 학교 밖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지자체가 다 할 수 있을까요? 퇴임하신 교사, 교감, 교장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걸 학교와 똑같은 동등한 병행이 될 수 있는 학교 밖 교육을 만들어주는데 역할을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감독님이요? 다큐 드라마 찍어요. 자, 저런 거 하루아침에 됩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요. 저 기계 만지라 그래도 못 만져요. 관심이 있어야 저기에 관심을 가지죠. 저게 직업을 알려주는 수업인데 학교 안에서 저게 됩니까? 한 사람한테 설명할 때 30명 다 돌리려 그러면은 10분씩 잡는다 그래도 토론 수업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학교 밖에서는 가능하죠. 다큐 하나 같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런 다큐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유학기제로. 학생들한테 5분, 10분. 나라에서 못하는 거를 우리나라 재단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비 들여서. 그런 프로그램들 엄청 많아요. 그걸 찾으시라고요. 그걸 찾으셔서 저런 전문가들을 계속 배출을 시켜서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탐방지들을 기록화시켜 달라고요. 아니 무슨 설명을 해주고 보여줘야 애들이 관심을 가지지. 앉아가지고 이런 다큐 드라마 작가가 있어. 뭐가 있어. 왜 영상 미디어가 교육 효과가 빠른데요? 눈으로 보니까. 그나마 만져보지는 않아도. 똑같아요. 우리 종교요? 저는요. 우리나라 10개 종교가 있다고 하네요. 대단했습니다. 만산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목사님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불교의 불법부터 시작해서 카톨릭의 대한민국의 종교 중에서 보육과 어린이 교육은 해외에서 신부님들이 들어오셔서 교회 안에다가 그런 시스템을 보육교육 시설템을 만들어낸 우리나라 겁니다. 그죠? 그걸 드러내야죠. 보육교육의 원천이 어디니? 이게 우리 대한민국 이민 다문화 원동력이에요. 교회, 토요학교입니다. 학교의 보조 역할을 교육청 관할 5개 학교의 보조 역할 교육을 해주는 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십니다. 왜? 봉사자들이 토요일 하루 학교 교육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9시부터 5시까지 돌립니다. 학교에서 못 따라가는 수업을 언니, 오빠, 교사, 선생님 무료로 붙어서 1대1 멘토맨이 되니까 공부가 됩니다.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못 따라가는 학생들을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게 종교 집단입니다. 불교, 연등 행사부터 시작해서 가장 힘든 동남아 쪽 불교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주를 처음 왔을 때 자기 나라 종교 찾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라 종교 찾을 때 그게 교육화가 템플스테이 안에를 템플스테이를 다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3시간만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토론을 하는 공간 이런 식으로 바꿔나갔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이민 다문화 학문가 활동입니다. 이거를 학계에서는 이제 집대성화 해줘야 되는 거고 지자체에서는 활용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 김준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를 계속 하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기획하고 설득하고 어느 나라 일본 하나를 선점을 했을 때 그 일본을 최대한 알 수 있게끔 그 교과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누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나라에서요. 보조 역할로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강의를 하실 우리 대표님 강의를 들어보시면 영미, 음악, 언어, 한국어가 먼저 잡히지고 나서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예술과 이거에 대한 교육들이 이제 나오겠죠. 다른 나라 언어를 먼저 들이지 않은 이유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해라. 자랑하려고 그러면 영어 하는 나라에 가서 영어 하시고요. 전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한국어가 늡니다. 맨날 하시는 말씀.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갖다 씁니까?
그런데 그 소통을 위한 교육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와져 있는 부분의 문제점을 어떻게 뜯어 고칠까? 이 시스템화를 잡아주는 게 중앙과 지자체와 정부가 하실 일이에요. 그걸 자꾸 떠들어 주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전문가분들이시고. 우리 권진성 대표님 시민대학부 때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십 년입니까? 자, 그러면 그게 특화가 돼야 되겠죠, 이제. 학교에서 말하는 형식의 어떤 교육이 학교 밖에서 모델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개인 사교육이 없어지고요. 나라에서 하는,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에 엄마, 아빠, 교사, 선생님들이 다 내보낸다니까요. 생태 체험장! 우리나라에 몇 조 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은 체험장에다가 교사 5명, 학생 30명 데리고 가서 거기서 수업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협력하는 시스템 작업을 해서, 생활을 하게끔 해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그대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가서 한번 쭉 둘러보고 소통 한번 하고 점심 먹고 오는 현장 답사 캠프가 아니고요. 거기 가서 수업을 시키시라고요. 그래야 교육장이나 교육청에서 학점으로 인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계속 가서 예산 받아서 돈 만들고 몇 명 가니까 점심 먹이고 뭐 먹이고 그 돈 썼네? 이렇게 하니까 현장 수업이 안 되는 거죠. 현장 수업이라는 건 거기 가서 학교와 똑같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라는 겁니다.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밖 교육을 이제는 시스템화 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우리나라 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런 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예산이 엉뚱한 데 쓰이지 않게. 그건 다 수면에 드러나잖아요. 자문을 하더라도 60명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90명이 됐으니까 그 90명에 대한 예산을 2천만 원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제안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각 지자체마다 제안서 구성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는 뽑아 쓰는 제안서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직접 활동을 한 단체들이 이런 사항에서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이거 주세요.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하게끔 제안서를 받으시고 자문을 하시는 분들도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거에 예스 하는 자문을 하러 가시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문을 가서 해서 6개월 뒤에 갔을 때 자기가 주장한 자문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확인하는 자문가들을 키워달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지금 필요한 시점인지를 전문가들을 좀 키워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전국의 학교, 기관 이런 것들의 사회적 기업을 제공해서 예술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인력들을 발굴해내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협동, 한 가지 예로 외국에 가서 오케스트라 단장이 왔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장이 어느 지역에 구청에 2천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자기가 끌고 있는 모든 악기가들을 다루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 각 지역에 최소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 마을 주민자치단체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노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오케스트라 100명 만듭니다. 6개월 동안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무다원에 가서 그 가족들만 와도 좌석이 200개, 300개가 다 찹니다. 왜 우리는 예술을 하고 예술 티켓을 자기가 팔로 다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게 법을 바꾸는 거지 법 바꿔주세요. 센터 만들어주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바뀌고 있는 거를 드러내야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같이 하자는 거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는 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법을 만들어 놓고 인성을 키우는 게 아니라 실천을 시키자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만들어주자는 터전을 만들어주자는 거지 안 나오려고 하는 거 지금은 안 됩니다. 학교 안에서만 학생 없습니다. 학생들 돈 맛을 알아가지고요. 아르바이트도 안 합니다. 이거 어떻게 다 뜯어 고치실 겁니다. 학교 안 갑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지식 다 얻습니다. 그럼 걔네들을 누가 컨트롤해야 됩니까?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교육들이 자꾸 자연스럽게 내가 찾아서 가게 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 이민 다문화 학문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 놓은 현장 학습이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민 다문화 이주민 현장 학습 캠프와 모국 탐방 자 150명씩 모아서 각 지자체에서 2천만 원씩 받아서 각 나라 아이들을 직업군 12,000개 직업군 유학생 코디네이터 공부시키고 거기서 한 3명 뽑아서 그 나라에 본인이
나머지 학생을 데리고 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하나도 안 일어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중 언어만 한다고 글로벌 인재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을 알고 이중 언어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모르면서 이중 언어하고 머리만 똑똑한 아이들은 현장에 적응 능력 없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말만 하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다 해줍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런 20개나 되는 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6살, 7살 되는 애들을 방글라데시 7박 8일 자원봉사 보내버리면 얘네들이 우수인재 되는 겁니다. 지금 걔들하고 놀지 말라고 하는 동남아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정말 이런 정보들이 없어서 아직도 예산도 못 받고 한국말도 못하고 어려운 정말 이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 다 활용해가지고 지금 떳떳하게 서서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똑똑한 2, 3국에 하는 애들 50%. 왜 이게 눈에 안 보입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얘네들이 다 주도하게 됩니다. 호주, 뉴질랜드, 뉴욕, 미국 가서 공부, 유학 무슨 의미 있습니까? 한국 와서 활용됩니까? 외국에서 유학했다라고 안 쓰고 왕따만 시키던데요. 전생 5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연수도 책상 안에서 30시간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강주의 고려인 마을 생태 체험장 우리 교사님들을 직접 그런 데 가셔서 교육에 참여하시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게 직업문화 체험, 각 지역마다 가족축제, 돈 들여서 유명한 가수 데려다 놓고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고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모델화 시켜달라는 거고 강의활동, 전문교육 이렇게 교재, 내 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활동들을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비매품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 알려지는 거는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셔도 돼요. 늙어서 시간 없으실 때. 해서 맨날 그 소리 때문에 저는 혼이 나요. 책 뭐 썼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이짓하느라고요. 제 거를 못 쓰네요. 근데 어떡합니까? 관심이 없는데 알려야 되겠고 10개는 해야 되겠고 이짓하러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오늘 포럼 했잖아요. 포럼하고 나면 제안서 쓰는 거 다 쓰셔야 돼요. 이런 거 제안하고 싶어요. 왜 이런 거 습관을 본인들은 안 들이십니까? 제가 항상 마지막에 포럼하고 토론하고 항상 정책 제안 방안 목소리 안 올라가도 이런 거 왜 만들어 놓게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만들어 놓는 겁니다. 습관합니다. 말하고 듣고 보고 쓰는 습관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세계 한국 안에서 한국 혼과 정신과 이런 것들이 묻어들 수 있게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게 심어지고 난 다음에 나라를 소개하라고요. 잼벌리 했습니다.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잼벌리가 우리나라에서 4만 몇 명이 왔는데 그 떼학볕에다가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상하셨어야죠. 7박 8일, 9일까지 이루어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로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는데요. 네. 장소 잘못 이런 거는 탓할 거 아닙니다. 왜? 장소를 어떤 문제가 발생하실 게 다 대비를 하셨으면 되잖아요. 장소라는 거는 아닙니다. 환경 탓 뭐 탓할 거 없습니다. 뭔가를 하기 전에는 항상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내가 무슨 포럼을 한다. 이런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이 다 와도 좌석을 다 채워요. 자, 그런 거를 왜 기획을 못하고 만들지를 못합니까? 시도를 안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해서 요번에도 하신 거를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발족을 하는 거는 학교 안에서 하던 전문가들을 제가 발굴한 제자들을 이제는 소개를 합니다. 왜 필요한지. 8월 18일 날, 8월 17일 날 제가 학교 안에서 해도 되는 일을 왜 밖에서 할까요? 학교의 학위과정 교육과 단기 자격증 교육과정은 학교 안과 방학기, 융합이 되게 전문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죠? 한 학교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2년 반을 다닌 석사학위 학생들한테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를 키워서 각 직업군에 금방 말씀드린 본인들의 강의안을 만들어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는 누구누구를 불려요? 국회의원들, 시의원, 시청,
구청, 그 다음에 모든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 인천부터 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이제는 선전포고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만들어내버려요. 그리고 이걸 책으로 만들어버리고, 인정은 안 해주지만, 이게 저희 대한민국의 이민 다문화 활동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주장하고, 이제는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는 제 제자들을 수면 위로 들어 올릴 겁니다. 준비가 됐을 때,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하는 거지, 나 안 알아줘 하고 앉아있으면요, 다 저보고 미쳤다고만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자기 거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버리시면요, 관심을 가지고 옵니다. 왜? 가장 낮은 자세에서 쉬운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자, 그거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려면 50대 50이 돼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밑으로 와야 되고, 밑을 가진 사람도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제도적인 변화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와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강의라기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전문가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